면회 온 아줌마를 보고 김상병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군복 입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코스프레예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녀는 김상병의 후임 박이병의 어머니이자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이셨거든요. 한순간의 조롱, 그 대가로 김상병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병은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생활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일과가 귀찮기만 했죠. 이등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군대는 그저 시간 때우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이병 내무반 청소 좀 해놔. 김상병이 뒤늦게 들어온 후임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도윤 이병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항상 그랬듯이 조용하고 묵묵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김상병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식으로 후임 부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김상병이 워낙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 괜히 여기기 싫었거든요. 김상병은 생활관을 나서며 PX로 향했습니다. 콜라 한 캔 사서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간부들에게도 대충 경례만 했습니다. 뭐 그렇게 깍듯하게 할 필요 있나. PX 앞 벤치에 앉아 콜라를 마시며 김상병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집에서는 연락도 뜸했고 친구들은 이미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딱히 친한 사람은 없었죠. 김상병 뭐하고 있어? 지나가던 분대장이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쉬고 있습니다. 김상병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면회 날인데 청소 다 끝났나? 박이병이 하고 있을 겁니다. 분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김상병은 그런 반응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군대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실 앞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또 다른 이는 군복깃을 반듯하게 세우며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김상병도 별 기대 없이 면회실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오늘 면회 올 사람은 없었지만 그냥 분위기나 구경할 생각이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죠. 그때 면회실 입구로 한 명의 중년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자세가 반듯했어요. 특이한 점은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장을 자세히 보기엔 거리가 멀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여성은 면회실을 둘러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예리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상병은 그 모습을 보더니 옆에 있던 동기들과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봐. 아줌마가 군복 입고 면회 왔네. 목소리가 제법 컸어요. 주변 병사들도 김상병의 말을 듣고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면회 오는데 군복은 좀 아니지 않나? 김상병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진짜 웃기네. 뭔 아줌마가 군복을. 그 여성은 김상병의 말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죠. 김상병은 자신의 농담이 통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친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이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갑자기 면회실 입구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 2명과 중대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움직임은 다급했습니다. 충성. 헌병들이 그 여성 앞에서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병사들이 정지했어요. 김상병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동기들도 입을 다물었죠. 사단장. 그 여성은 바로 이 부대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점이었어요. 장하진 사단장은 고강도 훈련과 탁월한 전술 능력으로 이미 전설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김상병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상대가 바로 사단장이었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면회실 정리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상병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거든요. 장하진 사단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김상병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병. 중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김상병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경례도 할 수 없었어요. 사단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사단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어요. 김상병은 입술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장하진 사단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김상병을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군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때 면회실 안쪽에서 한 명의 병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도윤 이병이었어요. 김상병은 순간 더욱 당황했습니다. 박이병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머니. 박도윤이 장하진 사단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상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라고? 설마 박이병이 사단장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매일 함부로 대했던 후임이 사단장의 아들이었다니. 도윤아. 장하진 사단장의 목소리가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잠깐 기다려라. 박도윤은 김상병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후임의 진짜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된 김상병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상병. 장하진 사단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의 상징이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조롱한 당신에게는 가벼운 처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상병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창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단장님.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상병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장하진 사단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감싸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안타움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이 내가 변호한다고 해서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사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상병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 일의 무게를 말입니다. 김상병은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바로 한 병이 와서 자신을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김상병이 사단장한테 큰일 냈대. 영창 갈 수도 있다던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김상병은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출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연락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박도윤이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상병은 박도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후임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형.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화 좀 할까요?
둘은 내무반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대 안은 조용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보초병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미안해. 김상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가 사단장 아들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저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김상병은 박도윤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는 왜 신분을 숨겼어?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서요. 박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여군 최초 사단장이라는 부담을 안고 계세요. 제가 특별 대우받는다는 소문까지 나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김상병은 그제야 박도윤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요? 후임을 함부로 대하고 군대 생활을 대충 해왔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김상병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함부로 했어. 박도윤은 김상병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상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서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마지막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을 텐데 말입니다. 김상병이 벌써 일어났네. 생활반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신기한 듯 김상병을 바라봤어요. 김상병은 세수를 마치고 내무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도윤이 하려고 하자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 일 아니야.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점호 시간에는 누구보다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어요. 분대장도 김상병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상병 무슨 일 있나?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했습니다. 김상병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일과 시간에도 김상병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청소구역을 배정받으면 남들보다 더 꼼꼼히 했고 교육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했어요. 후임들에게도 예전처럼 함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 이거 제가 할게요. 한 이등병이 김상병이 하던 일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김상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저녁 시간 불침번 근무자를 정할 때였습니다. 평소 김상병은 여러 핑계를 대며 빠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병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분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밤 12시 김상병은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대를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군대를 단순히 시간 때우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박도윤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김상병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다가왔어요. 형, 많이 변했네요. 아직 멀었어. 김상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부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하진 사단장이 부대 평가를 위해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정식 부대 시찰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번 평가 결과가 우리 부대 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네. 분대장이 말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해. 김상병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새로 입대한 교육병들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육병 8명을 맡게 됐습니다. 김상병이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병들은 모두 갓 입대한 새내기들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어색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김상병은 그들을 이해하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군대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김상병이 교육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지내는 곳이야. 선임, 그런데 간부들이 무서워요. 한 교육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간부들도 사람이야. 예의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인정해 주셔. 김상병의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시찰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하진 사단장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상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어요. 사단장은 각 부서를 차례대로 돌아보며 평가했습니다. 교육병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김상병과 교육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교육병 분대 집합. 김상병의 구령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교육병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장하진 사단장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병이 사단장 앞으로 나가며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교육병 분대 훈련 완료했습니다. 사단장은 김상병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의 그 병사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눈빛부터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단장이 짧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인정의 표시가 김상병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녁을 앞둔 마지막 주였습니다. 김상병은 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의 군대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그날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형, 이거 받아주세요.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상병은 편지를 받아들고 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요. 저녁식 당일 김상병은 부대 정문 앞에서 마지막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이 문을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귀찮고 싫었던 군대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김상병은 박도윤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처음 만났을 때 형은 군대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형 덕분에 저도 군대의 진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급과 신분을 떠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형이 교육병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이란 게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역하시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웠습니다. 마이너스 박도윤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김상병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장하진 사단장이었습니다. 김상병 전역을 축하합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니 이제 진짜 군인 같더군요.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 잃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병은 문자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구나.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김상병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말이에요.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가슴에 품고서 말입니다. 그날의 실수가 오히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